115세 장수의 비결은 바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늙도록 놔두지 마세요. 얼굴이 환한 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이 들어가는 내가 좋습니다. 저자 헥토르 가르시아, 세종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평균 나이 115세 인생 초고수들의 이키가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수 비결은 모두 이키가이에서 나온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키가이란 일본어로 살아가는 보람, 살아가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키가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항상 활발하게 살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에 삶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이 책은 장수마을 일본의 오오기미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평균 나이 115세, 인생 초고수들이 알려주는 인생 관리법과 함께라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는 막막하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 소개, 헥토르 가르시아. 1981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태어났으며 2004년부터 도쿄에 거주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스위스의 크렌에서 일했다. 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본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 문화와 글쓰기에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일,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로 철학적 대화를 하는 일을 즐긴다. 저서로는 일본의 괴짜, 그릭인 재팬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이키가이, 그 신비한 단어. 1장, 나이는 들어도 젊음은 유지하는 법. 2장, 더 오래,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아주 소소한 것들. 3장, 삶의 가치를 깨닫고 목표 설정하기. 4장, 날마다 해야 할 일에 몰입하기. 5장, 평균 나이 115세가 전하는 지혜의 말. 6장, 오키나와 오오기미 마을의 전통과 속담들. 7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8장, 움직여라, 오래 살지어다. 9장, 스트레스와 불안 없이 인생의 변화들과 마주한다는 것. 이제 책의 본문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키가이를 품고 있다고 한다. 존재 이유라는 뜻이다. 이미 이키가이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다. 이키가이란 살아가는 보람, 살아가는 이유를 뜻하며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기억하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드시 이키가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이키가이를 발견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이다. 그 중에서도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곳인 오오기미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만족하며 기쁨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즐긴다. 결과에 상관없이 일의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키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는 이키가이 때문이에요. 평균 나이 115세가 전하는 지혜의 말.
우리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행복하게 오래 사는 데 필요한 요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행복한 장수라는 예술을 완성한 고수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령자들은 110세 이상을 산 슈퍼 센티네리언을 말한다. 슈퍼 센티네리언이라는 용어는 1970년에 노리스 맥커터 기네스북 편집인이 만들었다. 그러다가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닐 호이의 책인 세대에서 슈퍼 센티네리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1990년대에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다. 현재 슈퍼 센티네리언은 세계에서 300에서 45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생 고기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카포빌라 116세. 1889년 에콰도르에서 태어난 마리아 카포빌라는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2006년 116세 나이에 347일을 더 살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후손으로 자녀 3명, 손주 12명, 증손주와 고손주 20명이다. 107세의 마지막 인터뷰를 한 마리아 카포빌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 왈츠를 좋아해요. 지금도 춤출 수 있어요.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도 여전히 좋아하고요. 학교 다닐 때 했던 것 중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카포빌라는 이야기를 마치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은 그녀가 매우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였다. 힘차게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장수 비결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까지 살면서 고기는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 덕에 장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 괜찮아요. 잔 칼망 122세. 1875년 2월 프랑스 아르에서 태어난 잔 칼망은 1997년 8월 4일 1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잔 칼망은 많은 생일을 치렀다. 그리고 여러 기록을 깼다. 잔 칼망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다. 잔 칼망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100세가 되자 자전거를 탔다. 110세까지는 자택에서 살다가 실수로 집에 작은 불을 낸 이후에는 요양소로 거처를 옮겼다. 120세에 담배를 끊었다.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담배를 입에 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잔 칼망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유머 감각일지도 모른다. 잔 칼망은 120세 생일에 이런 말을 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기분도 별로지만 그래도 다 괜찮아요. 몸과 마음이 즐겁게 분주하면 오래 살 겁니다. 월터 브로이닝 114세. 1896년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윌터 브로이닝은 살면서 세기가 3번 바뀌었다. 윌터 브로이닝은 2011년 모나타에서 자연사로 편히 눈을 감았다. 2번 결혼했고 철도 분야에서 50년을 일했다. 83세의 은퇴에 몬테나이 요양소에서 쭉 머물렀다. 윌터 브로이닝은 미국에서 2번째로 가장 오래 산 남자로 남았다. 말년에 윌터 브로이닝은 여러 인터뷰를 하며 매일 2끼만 먹고 오랫동안 일한 것이 장수의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윌터 브로이닝의 장수 비결은 또 있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왔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윌터 브로이닝은 2010년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태어나 죽게 되어 있거든요. 2011년 숨을 거두기 전 윌터 브로이닝은 목사에게 하나님과 타협한 것이 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이었다. 어쩌다 보니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미치 111세. 1903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이미치는 미국에서 활동한 화학자이자 초심리학자였다. 2014년에 전임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계 최고의 고령자가 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이미치는 얼마 안 되어 2014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경험으로 가득한 긴 생애를 마쳤다. 알렉산더 이미치는 생전에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그 자신도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장수의 비결로 꼽았다.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닌데요, 뭐. 세계 최고령자 남자로 기록에 올랐을 때 알렉산더 이미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장수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알렉산더 이미치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인터뷰를 마쳤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예술가들. 슈퍼센티네리언이 오래 사는 비결은 한 가지가 아니다. 대다수의 슈퍼센티네리언은 기네스북에 오르겠다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삶의 에너지와 의미를 부여하는 영감과 생각을 배울 수 있다.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가지고 은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서는 특히 삶의 에너지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종류와 관계없이 예술은 일상의 행복과 목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키가이다. 아름다움을 즐기거나 만들어내는 일은 자유롭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풍속화 작가로 활동한 호쿠사이는 초기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70세가 되기 전에 만든 작품은 전부 몇 점인지 셀 필요가 없다. 내가 동식물, 나무와 새, 물고기와 곤충의 진정한 특징을 이해한 것은 73세 때부터니 말이다. 80살이 되어서야 작품이 더 나아졌다. 90세가 되면 사물의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00세가 되면 분명 놀라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100세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모든 점과 선에 인생이 깃들 것이다. 이제 막 100세를 맞이한 화가 카르멘 헤레라는 첫 번째 작품이 89세에 팔렸다. 현재 카르멘 헤레라의 작품은 지속적으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이 컬렉션하고 있다.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카르멘 헤레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제나 다음 작품을 끝낼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상하게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이렇게 살 겁니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86세 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어떤 건물들은 작업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7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바라보면 좋다는 뜻이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건축을 맡기도 했던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 눈과 귀가 계속 열릴 것입니다. 신문을 읽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100번의 인터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총 100번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고령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만의 삶의 철학과 이키가이,
그리고 장수의 비결을 물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용 카메라 2대를 사용해 인터뷰 장면을 촬영했다. 그중 특별히 의미 있고 영감을 주는 인터뷰 내용만 골라 소개하고자 한다. 걱정하지 않는다. 장수의 비결은 바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젊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늙도록 놔두지 마세요. 얼굴이 환한 1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이 또렷하려면 손가락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두뇌로 전해지고 두뇌의 지시가 다시 손가락으로 전해집니다.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100살 생일을 맞게 될 겁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알람 시계를 맞춰놓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팔을 들어 가볍게 운동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생깁니다. 소식을 합니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 같아요. 다양한 것을 조금씩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축 처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단으로 가서 향을 피웁니다. 조상님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맨 먼저 하는 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찍 일어나 아침 시간을 저의 텃밭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춤을 추러 가죠. 매일 운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채식을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우정을 갈고 닦는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이키가이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기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친구들을 여기서 내일도 만나리라는 사실을 알죠. 이것이 제가 일상에서 좋아하는 일에 속합니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저의 소중한 취미입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안녕, 또 보자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 전부 손을 흔들며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침 7시 20분과 8시 15분 사이에는 계속 밖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웃들하고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죠.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같이 노래하는 것도요. 서두르지 않는 삶을 산다. 저의 장수 비결이라면 나 자신에게 천천히 해, 느긋하게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버들가지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저만의 이키가이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7시에는 버들가지로 조용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후 5시가 되어 피곤해지면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매일 다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주해도 한 번에 한 가지만 합니다. 초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산책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작은 것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을 행복하게 즐기는 것도 장수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매일 내 자신에게 오늘은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날이 될 테니 마음껏 즐겨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이가 98살이지만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할 것이 많아요. 웃음이요. 웃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 늘 웃습니다. 100살까지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00살입니다. 그 결심이 제게는 살아가는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장수의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답이죠. 몸을 움직인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건강에 좋기로 검증된 아시아식 수련법이라면 일상 속에서 가볍게 따라 해보기 좋을 것이다. 아시아식 수련법은 몸, 마음, 정신의 균형을 찾아주는 가벼운 운동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들의 건강관리법으로 사랑받았다. 이제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도의 요가, 그리고 중국의 기공과 태극권은 특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세상을 즐겁고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시아식 수련법은 젊음의 묘약과도 같다. 게다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가볍게 운동해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 노인들에게 잘 맞는다. 특히 태극권은 동맥경화와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며 근긴장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또한 태극권은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극권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막는 훌륭한 방패다. 지금까지 헥토르 가르시아의 나이 들어가는 내가 좋습니다를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115세 초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 이유가 건강과 활력의 비밀인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